만약에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온다면 22번째가 되겠군요. 김현미 장관 식으로라면 5번째가 되겠는데 어쨌든 많습니다. 또다시 예고된 대책.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 곧 추가 대책 이라는 발언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건데 이 대책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지 정말 대책이 대책 없이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를 강화한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취득세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오늘 여러 신문에 취재됐고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집 살 때 취득 가액을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겐 30%까지 물린다. 현재는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4%인데 이걸 엄청 올린다는 거죠. 고가 1주택자들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집 살 때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상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종부세 세율이 최고 4%, 0.8%포인트 인상된다는 방안. 기본 공제도 줄여서 세 부담을 늘린다. 집 팔 때도 양도세도 강화된다는 건데, 단기 보유 및 다주택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종부세와 집 팔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사실은 집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 야, 이거 집 팔 수 있나? 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 구입의 전 과정, 집 살 때, 집 갖고 있을 때, 집 팔 때도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러자 현장에서는 집 가진 게 죄인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에서 곧 추가 대책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 당정 협의라고 있으니까 조만간 대책이 나올 텐데 21번째 발표된 거 말고요? 21번째 대책의 후속 대책이죠. 그래서 그리고 22번째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6.17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외곽으로 풍선 효과도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대책인데 대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봐야겠죠. 보완 대책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실은 보완 대책이 너무 지금 많이 돼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금 누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도대체 또 무슨 대책 이러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 집값 잡기 어렵다 벌써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정리한 것처럼 주로 세금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되고 집을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되고 결국은 집을 갖든 팔든 사든 세금 더 많이 내라. 지금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게 지금 그렇게 당정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이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낮추려면 둘 중 하나인 거죠.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게 하거나. 예. 그런데 지금은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서는 집을 사야 하나 보다. 더 늦으면 더 오를 텐데 더 못 사겠지. 그래서 한 신문이 이걸 매수의 공포 이렇게 표현했던데 결국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만 늘리는 그런 역효과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대책의 초점이 세금을 높이는 쪽에 맞춰진다면 또 나온다. 결국은 또 결국은 집을 내놓지 않을 텐데 그럼 공급이 늘지 않을 텐데 과연 이걸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연 성공할지 굉장히 회의적 시각이 강한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일보가 김현미 장관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국토부 장관이 경제를 모른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이제 보유세, 그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하반기가 되면 부과될 겁니다.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집 가진 게 죄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조선일보에 취재된 내용인데 1주택자의 보유세가 2배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마레프라고 하잖아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2017년 153만 9,240원인데 올해의 세금이 324만 9,360원이 나온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53만 원 내다가 324만 원 내니까 와 이거 뭐 세금이 몇 배입니까? 2배 가까이죠? 2배 가까이. 집 한 채 은퇴자들도 보유세 폭탄 맞는다. 건국대학교의 심교원 교수는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잡는 정책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보유세도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결과다. 효과는 낙제점이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특히 경제학 전문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는 소리를 해요. 종합부동산세를 갖다 강화한다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저 자기네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고승덕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네.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져요. 153만 원 내던 사람이 집 한 채 있어도 324만 원 내게 될 거다. 조선일보는 예측을 한 건데 그러지 야당에서는 집 한 채 있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도 지금 벌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세금은 시장 가격 원리 결정 그 부분을 구조를 이해 못하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 다시 말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지만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이제 공급과 수요에 직접 관계가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벌 주고 이제 사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좀 쓴소리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현미 장관을 향한 네. 고승덕 의원의 돌직구. 네. 2017년도 6월 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8.2 대책이에요. 예.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예. 그때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게 뭐냐면 저는 생각했어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난 5월까지 임대사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 이제 한 44만 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뭐냐면은 임대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샀을 때 혜택을 준다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매수 세를 확산시키는 확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줄여야지 가격을 잡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 그러니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더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정책의 뒷 배경에는 네.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양성화해서 네. 정부가 좀 관리하자라는 정부의 해명과 취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에는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양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시장을 잃어보면 매수세를 늘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중에 뭐 세금 늘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억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또 세금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공급이 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라든가 세금 가지고 뭔가 거래 억제하고 이런 건 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개발하는 것만큼은 정부가 공급 조절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만약에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 세금을 먹이는 경우는 예. 역시 공급이 유축이 돼가지고 역시 부동산 값은 잡을 수 없게 된다. 이것 제가 지적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